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뜨기입니다. 오늘은 방바닥 뷰입니다. 제가 지금 방바닥에 맨날 뜨개 라디오 올리는 그곳에서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서 베개만 등받이로 대고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때 얘기했던 그레니 스퀘어는 아니고 아람무늬 가디건을 드디어 시작했거든요. 근데 사실 게이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멋대로 뜨는 거여가지고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떠보려고 합니다. 게이지 계산하다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무늬가 많이 들어갔는데 게이지 계산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추 비슷하겠거니 조금 작게 나오거나 조금 크게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절이 오고 있는데 명절이 오기 전에 시작했으니 혹시 모르니까 이 여분의 타레실들을 그때 저거 바라클라바 만들고 남은 타레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좀 챙겨가서 뜨개질을 하면서 혹시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뜨개질을 하면서 보내려고 합니다. 패턴은 바느리아기에서 구매했고요. 어떤 패턴이냐면 에어리 코튼 빈티지 그레니 가디건 이거거든요. 제가 여러 곳에서 많이 살펴봤는데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했고 사실 도안 보다가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무늬가 너무 많아서 좀 겁이 나긴 하는데 뭐 꽈배기 뜨는 거야 괜찮다 치고 다른 것 때문에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원래 니트 뜰 때는 무늬 없는 니트들을 대체로 좋아합니다. 유튜브 만들고 나서는 니트 뜨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거의 니트 조끼 하나 만들고 니트는 안 올라왔었는데 왜냐면 니트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뜨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뜨다 말다 하고 너무 심심한 니트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올린 것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복잡하고 무늬도 많은 걸 뜨니까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해보고 결과물 나오면 결과물도 같이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차근차근히 해보면 할 수 있겠죠 뭐. 다른 니트 책들도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니트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무늬가 많은 거는 항상 도안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겁이 나가지고 도전을 잘 못했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게 브이로그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뜨개 라디오로 아마 여러분들 명절에 혹시 뜨개질하는 분들 계시다면 뜨개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12시가 넘은 밤이고요. 저는 오늘도 심야 뜨개를 합니다. 저는 심야 뜨개가 참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차분하니 뜨개질하기 좋은 시간이고 집중하기도 좋고 뭔가 보면서 하더라도 집중이 잘 되니까 확실히 더 뜨개질하고 저밖에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간에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이언트 얀 막차를 탈까 말까 했었잖아요. 막차를 탔고요. 저는 그 실을 2볼을 샀는데 보통 한 볼에 가방이 3개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2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볼을 사가지고 총 4개의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따라 공기청정기 소리가 참으로 커다랗군요. 근데 여러분, 저는 뜨개질 할 때 바늘을 짧게 안 잡고 약간 길게 잡고 위에도 좀 길게 두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컨티넨탈 뜨기로 하다 보면 이렇게 바늘을 짧게 잡고 실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있어야 뜨개질이 수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길게 두고 뜨느라 컨티넨탈로 뜨더라도 원래 컨티넨탈 속도가 150이면 한 125 정도만 나오더라도 그냥 그렇게 떴거든요. 근데 요즘 습관을 좀 고치고 빨리 뜨고자 바늘을 짧게 잡았더니 속도가 더 잘 나오고, 제가 컨티넨탈 하면서 안 뜨기 맨날 실수하고 그래서 안 뜨기를 되게 싫어했는데 확실히 바늘을 짧게 잡으니까 그것도 조금 고쳐졌습니다. 안 뜨기 할 때는 확실히 바늘을 짧게 잡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바늘을 짧게 잡으면 단점이 이게 속도가 빨리 지나가니까 이 오른손에 넘어온 편물들을 이렇게 옆으로 제껴주는 행동이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조금 달라진 점이긴 하네요. 언제쯤 더 모터 손으로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하여간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자이언트얀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이언트 얀으로 뜬 가방 보여드릴까요? 짜잔! 귀엽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코바늘이랑 사슬 만드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는데도 꽤 좀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영상을 그 쇼츠 같은 걸로 짧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보고 그냥 대충 얼추 이렇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 봤는데 그런 거 치고 되게 가방이 예쁘게 나와서 그 다음에 만든 게 이거였고요. 실이 조금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좀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좀 큰 사이즈 가방을 좋아하거든요. 이거저거 많이 넣고 다녀서. 그래서 안쪽이 이렇게 좀 깊고 그래서 실이 아무래도 좀 적게 남아서 이번엔 작은 사이즈를 떠보자 했는데 이게 손잡이를 이것처럼 사슬뜨기로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안 나온 거예요. 안 남은 거예요, 실이.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냥 이렇게 2줄로 해서 이런 식으로 묶어버렸습니다. 뭐 예쁘지는 않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무늬 자체는 사슬 크기랑 이런 거는 이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거든요. 호박 모양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또 밝은 색깔도 샀는데 이게 아마 저 갈색을 만들고 2번째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예쁘게 나왔죠. 제가 얘 처음 만들 때는 여기 윗부분을 얼만큼 코를 좁게 해줘야지 예쁜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넉넉히 남은 만큼 해서 모양대로 만들었었는데요. 저거를 만들고 노하우가 생겨서 이건 진짜 좀 탄탄하고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손잡이도 되게 예쁘게 나왔고 코 모양도 진짜 예쁘게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거는 코를 좀 사슬을 작게 만들어서 짧잖아요, 여기가. 이 V자가 짧은데 이게 뭐냐면 사슬을 그 고리 하나를 만들 때 짧게 만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탄한 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데도 좀 쫀쫀해요. 그리고 위에도 최대한 많이 당겨가면서
해줘서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저는 또 실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코를 많이 잡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도 이 끈이 아무리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숄더백 스타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어깨에 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약간 이게 버터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버터색이라서 봄에도 좀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일부러 이 색깔을 골랐고, 이렇게 두 개가 세트고 숄더백이랑 토트백, 큰 도토리 가방, 여기가 더 예쁘네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어디다가 할까, 그냥 내가 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어디다 선물 드리기에는 조금 모양이 아주 예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만들고 싶은데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요. 코바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코바늘 하셨던 분들은 좀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코바늘 안 해봤는데 이거 만들고 싶다. 근데 모양이 안 나온다. 예쁘게 안 나온다 하시면 무조건 이렇게 한번 빼서 고리를 만들잖아요. 그 고리 모양이 최대한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다 만들었는데 코가 삐뚤빼뚤합니다.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이쪽이 삐뚤빼뚤해 보이잖아요. 그럼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V자를 당겨가면서 이렇게 2개 세트거든요. V가 2개가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가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보시고 좀 많이 튀어나왔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당겨서 모양을 최대한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봤을 때 엄청나게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모양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당겨가면서 모양 다듬어서 만들어주시면 밉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삿을 만드실 때 크기를 크게 만들면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부분들은 뭔가 물건이 빠져나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여기 사슬을 조금 더 작게 만드셔서 짧게 만드셔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면은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런 거 상관없다, 좀 더 빨리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 사슬 크기를 조금 더 넓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넓게 하면 이렇게 중간에 틈틈이 생겨서 저는 좁게 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는 풀르고 다시 만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가방이 4개나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엄마를 갖다 드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명절에 선물하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버터 색깔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사슬 모양이 너무 일정하고 예쁘게 꽈배기처럼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최고로 만족하는 가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커 보이네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걸 들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챙기려고 했는데 그날 이것저것 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짐이 다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못 챙겨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 바늘 세트도 안에는 좀 넓거든요. 근데 입구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접어서 쑤셔 넣어야지 겨우 들어갑니다. 사실 실용적으로 막 뭐가 대단히 들어가고 그렇진 않아요. 이 정도 실타래는 쑥 들어갑니다. 이런 실 한 4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자이언트 얀을 이렇게 써봤고요. 좀 봄에 맞는 색깔을 사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볼까? 이런 욕심도 자꾸 생기는데 저게 가방이 쌓여봤자 사실 너무 많으면 쓸 데가 또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이거 지금 뜨고 있고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조금씩 마음이 좀, 저는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은 명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도 명절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도 집에 있는 게 좋은 그런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이렇게 낯선 친척들, 그때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더 약간 명절을 북적북적하게 보내는 분위기였으니까요. 막 저기 진짜 먼 촌수의 친척들도 다 찾아와가지고 할머니의 형제들의 자식들의 막 그런 정도 촌수까지 다 모였거든요. 되게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들을 잔뜩 보고 가서 인사를 하고 나의 방을 막 공개해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저는 그때도 혼자 있는 게 좋고 집에 있는 게 좋고 이랬는데 자꾸 낯선 집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내 물건을 남이 건드는 거 싫은데 막 건들게 해줘야 되고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 안 하면 되게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거든요. 다들 혹시 기억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기 십상이에요. 전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방학 동안에 연수 같은 걸로 해외에 나갔다가 오면서 집에 해외 초콜릿이 막 쌓여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콜릿을 되게 좋아해서 그거를 아껴놓고 잘 먹지도 않았는데 되게 아껴놓고 있었어요. 그때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동생이었던 애들이 막 온 거예요. 사촌 동생. 약간 멀었어요 또. 막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막 말도 몇 마디 안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그게 막 쌓여 있으니까 탐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가져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거 오래돼서 먹지도 못할걸? 그거 내가 엄청 아껴놓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들은 그 저희 사촌들의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 호칭을 정하기도 애매한 그 먼 있죠. 막 당숙 뭐 이 정도. 그분이 약간 저희 엄마한테 약간 꼽주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죠. 누구누구는 자기 물건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나 봐요. 저런 것도 주기 싫어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머쓱해 하면서 아 그냥 그거 주라고 그거 뭐 몇 푼이나 한다고 그러냐면서 저를 막 타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엄청 서운했거든요. 근데 걔네도 사실 가져가서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리고 제가 막 엄청 소중하게 아껴왔던 해외 동전들이 있어요. 그 동전들 뭐 아빠가 출장 갔다 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방학 동안에 잠깐 어디 나가게 돼서 생겼거나 이랬으면 이렇게 예쁜 것들만, 무늬가 예쁜 것들만 모아서 제가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꼬맹이들이 막 초등학교 남자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여중생 막 이런 저 먼 동생들이 얘기도 별로 안 해봤는데 저도 모르게 막 그런 걸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게 돈으로 따져도 어쨌든 간에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져가고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했더니 몰라 애들이 왔다가 가져갔나 보지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데 그게 더 서운한 거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명절에 막 식구들 오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이즈가 조금 작을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가디건이니까 배를 일단
배를 쏙 들어가게 해본다. 가디건이니까 풀러 입으면 되겠죠. 하여간에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스트레스였어요. 어린 시절에. 제 물건 함부로 만지는 것도 싫은데 주기까지 해야 되다니. 다들 이런 걸로 인형이나 이런 거 많이 뺏겨보셨죠? 저는 진짜 그래서 엄청 사춘기가 지날 때쯤부터는 엄청 히스테릭하게 굴었어요. 그렇게 막 누가 와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걸 왜 줘? 내 건데! 막. 그리고 막 방 문 닫아놓고 아예 못 들어오게. 그리고 약간 귀중한 거 이런 거는 다 어디다가 숨겨놓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같이 찾아가는 거 아세요? 숨겨놔도 다 찾아요, 그런 거. 어떻게 찾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레이더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내 거 훔쳐가서 잘 살고 있냐 이것들아? 요즘은 얼굴을 보지도 않는 이 먼 친척들아. 제가 너무 화를 냈죠? 그러니까 남의 거 탐내면 안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탐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혼쭐 날 수 있습니다. 언니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아요. 공기청정기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창문을 닫아볼게요. 아유.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명절을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혹시 저처럼 어린 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친구들은 혹시 가족 외식 나가는 것도 싫어한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사춘기 때는 다 그런가? 저는 그렇게 가족 식사하러 나간다 그러면 나가기가 싫었어요. 집에서 그냥 먹으면 되지 왜 밖에서 먹어야 됐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쨌든 간에 가정을 이루고 사니까 그런 밥 차리는 게 싫고 나가서 먹고 싶은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그때는 또 배달 포장 이런 게 엄청 뭐 대단하게 흔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때는 뭐 짜장면, 짬뽕이나 배달해줬지 막 메뉴가 다양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 파스타를 꼭 그 경양식집 같은 데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지금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런 데를 가자고 하면은 저는 싫었거든요. 왜냐면 이유가 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되게 잘 체하는 타입이었어서 저는 꼭 그렇게 경양식집 가서 그런 걸 먹으면 잘 체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데 가면 조명이 약간 주광색 조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두침침한 분위기가 싫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뭐 불도 안 켜고 살지만 그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되게 입이 짧아요. 간식거리는 진짜 많이 먹는데 밥 양이 진짜 적거든요. 요즘은 소식저가 대세라고 하지만 그때는 밥 안 먹으면 깨작깨작거린다. 막 할머니가 저만 보면 쟤는 세모이만큼 먹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런 경양식집 가면 일단 음식 하나가 값이 비싸고 근데 저는 적게 먹고 막 이러니까 엄마가 저를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 너는 0.5인분밖에 안 먹으니까 이런 데 오면 아까워. 너는 0.5인분 인간이야. 너는 1인분 시키는 게 아까워.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지금은 이해가 가요. 그럴 법해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0.5인분 인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얘기 듣는 것도 싫고 하니까 가는 게 싫었죠. 근데 또 안 간다 그러면 안 가는 걸로 또 엄청 욕먹었거든요. 얘 너는 뭐 이 가족 외식이 그거 많은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가기 싫은 티를 내야 되냐 입을 내밀고 가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 들어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랬었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그 마음, 엄마의 어떤 마음인지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런 잔소리 한 것도 뭐
진짜로 뭐 미운 마음도 그때는 있었겠죠. 너무 막 적게 먹고 막 남기고 두 입 먹고 안 먹는다 그러고 이러면은 보기 싫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외식 가는 게 싫었답니다. 근데 웃긴 건 전 지금도 밖에서 밥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차라리 배달을 시키거나 포장을 시키면 시켰지 밖에 나가서 앉아서 밥 먹는 거는 되게 불편해해요. 뭔가 그 낯선 분위기에서 편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밥 먹는 거를 본능적으로 불편해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지 잘 체하고 좀 그게 심하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친구들이랑 갑자기 카페 가서 허니브레드 먹다가 고등학교 때인가? 허니브레드 먹다가 위경련 와가지고 엄마가 달려와서 진짜 구급차처럼 실어가지고 병원 가서 응급실 수액 맞고 이런 적도 있고요. 그때는 또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막 입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맨날 위경련 때문에 실려와가지고 수액 맞고 그것도 꼭 새벽에 아파요. 그럼 한 새벽 3, 4시쯤에 자는 엄마 아빠 깨우기도 미안하니까 혼자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뒹구르르 뒹구르르 막 집안을 굴렀다가 그랬다가 막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저 업고 막 뛰어가고 이랬거든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겠어요. 이제서야 하는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저처럼 잔병치레가 많은 거는 키우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딸 키우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봤냐면 저희 집이 그때 경기도였는데요. 엄마가 저를 데리고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다 다녔어요. 막 어디 유명하고 좋다는 데 있으면 데려가서 진맥 받아보고 그리고 막 그 소화 그런 거 있죠. 소화되는 환 조그만하게 생겨가지고 막 한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환 같은 거 엄청 많이 먹어봤고 그리고 막 위 초음파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근데 항상 거의 비슷했던 게 이 친구는 태생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하지 말고 원래 이런 애니까 끼니 거르지 말고 적게라도 잘 챙겨 먹으라. 그리고 적게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면 하나를 사잖아요. 그러면 세트 하나를 하루에 걸쳐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리아의 불고기 버거 같은 거는 먹을 수 있거든요. 한 번에. 근데 그 외의 모든 버거는 반입을 먹고 반입을 잘 싸서 놔뒀다가 한 2-3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아니면 12시에 먹었으면 한 4시쯤에 꺼내서 나머지 반 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를 햄버거 세트 하나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또 많이 먹는 건 많이 먹는데 많이 못 먹는 건 그래요. 짜장면도 한 그릇 다 못 먹은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아니 짜장면 반 그릇을 혼자 먹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게 많거든요. 식탐이 있는데 못 먹어요. 몸이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짜장면이 막 먹고 싶어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3젓가락을 막 맛있게 먹어요. 막 구악 이렇게 먹고 아 맛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배 두들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먹는 사람이 어이없죠. 그래서 대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같이 사는 같은 방 친구가
저는 진짜 악마의 룸메이트라면서, 왜냐면 제가 먹고 싶은 게 많으니까 저녁에 막 같이 먹자고 해요. 닭강정이 만약에 먹고 싶다. 아니 파닭이 먹고 싶다. 파닭을 막 시키자고 해요. 그리고 돈은 똑같이 냅니다. 돈 똑같이 내고 막 먹어요. 근데 저는 한 3입, 4입 먹고 그만 먹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가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일절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약간 많이 먹게 돼서 좋기는 하죠. 저랑 같이 먹으면. 본인이 같은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니까 좋긴 한데, 근데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되게 그랬습니다. 그 소식자의 삶도 굉장히 고달파요. 생각보다 많이 힘이 듭니다. 얼마나 여기저기서 눈치를 받으며 저거 하게요. 특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회사 생활할 때 있죠. 회사 생활할 때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한마디씩 들어요. 일부러 적게 먹냐, 내숭 떠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냐, 혹시 불편하냐, 자리가 불편해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왕왕 듣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대로 스트레스죠. 막 설명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음식을 많이 남기는 것도 쓰레기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조금씩 받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퍼서 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양을 조절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작게 받는데, 근데 배달 음식 같은 거를 같이 나눠서 먹을 경우에는 도시락이나 이런 거는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는 혼자 그거 하루에 2번 나눠 먹으면 되는데, 회사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못하니까 남기면 남긴다고 뭐라 해. 그렇다고 억지로 먹자니 막 체해가지고 막 위경련으로 집에 갈 수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괴롭죠. 근데 이게 체질적으로 그런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많이 먹고 싶거든요. 저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몸에서 안 붙는 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괴롭죠. 그러니까 너무 주변에 적게 먹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괴로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저처럼 체질적으로 많이 먹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도 진짜 오래된 친구들, 저는 주변에 대부분 오래된 친구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데도 한 번씩 물어봐요, 친구들이. 이렇게 밥 먹다가 갑자기 다 먹었어? 이렇게. 그러면 다 먹었어. 알잖아, 나 적게 먹는 거. 이렇게 하면 아휴, 여전하구만 이렇게 하고. 근데 단점은 2시간 뒤에 뭐가 막 먹고 싶어요. 입이 짧지만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자주 먹는 그런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 때문에 조금 양이 늘었어요. 원래 막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꼭 2인분을 시키면 1.5인분을 본인이 먹어야 되니까 체격이 많이 커졌습니다. 저를 원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게도 제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뒷 영상에 오디오랑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수다를 떨다 뜬금없이 끝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떠났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은 뜨개 라디오라기보다는 짧은 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